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핫한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면 몇 억 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청약을 장려하고 있으니 청약 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는 주변에 누가 청약에 당첨됐다더라. 최근에 TV에 보면 나 혼자 산다 많이 보시죠? 거기에 이시연이 상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당첨이 돼서 가격이 2배가 뛰었다. 6억, 7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 기사에서 좀 접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청약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을 어디에서 하고 어떤 곳이 청약을 하고 있고 언제 하고 그리고 이곳이 만약에 내가 당첨됐을 때 피가 얼마 붙을지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분양권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봐서 대략적인 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서울에 청약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핫한 지역 7군데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7개의 아파트를 좀 추려봤습니다. 아마 저만 핫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핫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일 거예요. 첫 번째로 마곡 9단지. 마곡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서울의 가장 마지막 개발한 신도시급 단지죠. 거기에서 SH공사가 지은 부실한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마감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13억, 14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마곡을 좀 사놓을 걸, 미분양일 때 좀 사놓을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핫한 곳이고요. 마곡 9단지, 강서구에 있는 이 마곡 9단지가 총 962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분양 평수는 25평에서 33평. 보통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죠. 분양 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7억에서 8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주변 아파트들이 12억, 13억, 14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프리미엄은 한 5억 정도.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9단지가 지어질 때쯤 나머지 7단지, 15단지, 13단지 이런 데들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곡의 가장 신축인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는 피가 더 붙을 걸로 예상되지만 좀 보수적으로 한 5억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힐스테이트 세운. 좀 세운이 낯설 수도 있는데 세운상가 많이 들어보셨죠?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분양을 하는 거고 899세대, 분양 평수는 12평에서 25평.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요. 분양 예정가는 6억에서 7억.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좀 없기 때문에 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니멈 4억은 간다고 보고요. 이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북의 대장아파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구 쪽에 새 아파트, 그것도 힐스테이트급이 생기면 아마 피가 저는 노멀하게 4억 정도로 잡았지만 그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상도 롯데캐슬 동작구에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시연 있었죠. 나 혼자 산다 이시연이 이 바로 맞은편 롯데캐슬 맞은편에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를 사서 피가 2배로 붙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따라갈 겁니다. 세대수는 415세대고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25평에서 33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분양을 하고요. 분양 예정가는 7억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것도 5억으로 잡았는데
그 상도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그 이시연 아파트가 지금 14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것도 7억 정도는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은 좀 핫한 구역이죠. 저도 좀 제일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용산 효창 6구역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용산이 대세가 될 거다, 한남동이 대세가 될 거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 아파트를 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세대수가 79세대, 79세대짜리 아파트가 아니고요. 거기는 재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주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내 빌라가 아파트가 되네? 용산의 아파트 비싼데? 그러면 내 빌라도 엄청 비싸지겠구나 하고 해서 다들 팔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세대수가 좀 적고요. 평수는 12평에서 33평, 2019년 9월에 분양을 하고요. 분양 예정가는 6억에서 7억. 예상 프리미엄은 6억이라고 잡아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 이따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또 새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데 그게 지금 매매가 빵개예요. 그만큼 집주인들도 팔지 않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호가가 한 14억, 15억 정도 아마 부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가면 7억에서 9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흑석 3자이, 동작구에 있는 거죠. 흑석 3구역인데 자이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 지도를 또 보면 알겠지만 살짝 조금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피를 좀 낮게 잡긴 했는데요. 그래도 동작구 흑석동 여기가 핫하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대수는 428세대, 25평에서 36평이고요. 2019년 하반기 예상 분양 예정가는 7억에서 8억, 그래서 예상 프리미엄은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DMC 리첸시아입니다. DMC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있죠. 공항철도도 다니고 경의선도 다니고 6호선도 다니는 DMC 역을 말하는 거고요. 주소는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266세대고요. 25평에서 33평, 2019년 11월. 분양 예정가는 6억에서 7억이고요. 예상 프리미엄은 주변을 보면은 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건 세대수가 좀 작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대단지가 피가 더 붙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대망의 둔촌 주공입니다. 강동구에 있고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죠. 분양 세대가 무려 1986세대입니다. 대략 11,000세대를 분양하는 거죠. 평수는 다양하고요. 2019년 11월 분양 예정가가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한 9억, 10억 정도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직격탄을 맞은 단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원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은 아마 엄청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또 청약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로또를 제공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분양가는 6억에서 8억이라고 생각을 예측이 되고요. 프리미엄은 7억 정도. 거의 여기서는 가장 최고의 프리미엄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늘어났어요. 그 말인 즉슨 분양가가 낮아졌고요. 분양가가 낮아진 건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프리미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그 아파트가 싸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주변 아파트들이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대충 봤고요. 지도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곡 9단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네이버 지도를 펼치고요. 마곡 9단지는 마곡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곡역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개발 예정지가 있어요. 이 개발 예정지인데 이 부분입니다. 마곡 8단지가 있고요. 마곡 힐스테이트가 있고 아래는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가 있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9단지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마곡에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14단지, 15단지 이런 데들은 미분양이 났었어요. 3억 8천, 9천 아마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논밭인 마곡을 왜 사? 이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요. 서울 식물원이 생기면서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아마 마곡도 청약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곡은 뭐 이루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죠. 왼쪽에는 김포공항, 그렇죠? 더 가면 인천공항. 그래서 공항 사람들이 아마 마곡 지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도 이쪽에 많이 살고 있고요. 마곡은 자, 그래서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프리미엄은 5억 정도 예상하고요. 좀 힐스테이트 세운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딘지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네이버에 치면 됩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딱 치면 바로 아래 나와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나오고요. 치면은 자, 힐스테이트 세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여긴 괜찮다고 보는 곳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좀 크게 그렸는데 실제는 요 정도. 을지로 3가역과 붙어 있고요. 3호선, 2호선, 오른쪽에는 을지로 4가역, 5호선, 2호선, 위쪽으로는 종로 3가역, 뭐 1호선, 3호선, 그리고 5호선 붙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종로 5가역. 주변에 무려 역세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역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쪽은 아직은 좀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세를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광화문 경희궁 자이도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시세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도 미분양이었지만 지금은 강북 대장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광화문이나 시청 종로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저쪽 반대편에 있는 경희궁 자이, 경희궁 롯데캐슬, 독립문 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선호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선호를 분명히 할 겁니다. 거리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뭐 광화문, 시청 뭐 이런 데 가는 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피가 굉장히 많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학군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뭐 청약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상도 롯데캐슬, 상도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상도역 딱 치면은 이렇게 상도역이 나오죠.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상도 롯데캐슬입니다. 반대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나온다 산다 이시연이 샀던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고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분양하는 곳입니다. 이건 시세 측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를 보면 돼요. 상도 이편한 세상 노빌리티 매매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33평 기준으로 지금 뭐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13억 5천, 13억 5천, 12억 9,500, 13억 5천, 13억 1천, 12억 9,500, 13억, 14억 8천짜리도 있고요. 14억 7천짜리도 있고. 대충 제 생각에는 13억 5천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13억 5천이라고 보면은 아까 분양가가 7억이라 그랬으니까 적게 잡아도 5억, 6억, 7억, 한번 6억 5천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6억 5천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또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상도 자체가 흑석동하고도 가깝고 여의도랑도 가깝고 노량진 이런 곳이랑 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효창 6구역 이곳이 조금 애매해요. 효창 6구역이 보면은 용산이긴 한데 여기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건데, 아래쪽으로는 효창공원역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공덕역, 오른쪽으로는 남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까지는 아마 좀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차량을 좀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아래 보시면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를 다 했죠. 아마 이거는 효창공원역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더 비쌀 건데,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용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꽤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공덕에 사시는 분들도 새 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원하시니까 이쪽으로 올 수요가 높고요. 바로 옆에 청파초등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제1캠퍼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또 효창공원이 붙어 있고요. 백범 김구 기념관도 있고, 이곳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산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13억 총 프리미엄을 붙으면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 프리미엄 6억 정도 붙는다는 가정하에 13억 정도 되는데, 공덕에 웬만한 아파트가 13억이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가 아마 새 아파트로서는 13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3자이, 흑석 3구역이고요. 자이가 지어서 흑석 3자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공사는 자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흑석역이 여기 있고요. 흑석역에서 좀 떨어진 이 부분을 말합니다. 흑석 한강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는 거고요. 흑석 센트레빌 아파트 2차 아파트가 옆에 있고요. 이것도 옆에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롯데캐슬 에듀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면 또 P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프리미엄을. 지금 33평이 14억 2천, 14억 2천, 14억 5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억짜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 7, 8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14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잠깐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어서 아기가 울어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좀 까먹었는데 아마 흑석 3자이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DMC 리첸시아 서대문구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보면요. 가자역에 바로 붙어있는 이 부분인데요. 지도 표시를 해보면 바로 가자역 앞에 이 부분입니다. 위쪽으로는 DMC 아파트들 단지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포 쪽이고요. 오른쪽은 연희동 쪽,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성산 쪽 하고 맞닿아 있는 가자역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DMC 금호 리첸시아는 좀 땅이 좀 작죠. 그만큼 세대수도 좀 작습니다. 하지만 가자역이 앞에 붙어 있고요. 경의선이 그렇게 선호하는 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뒤에 DMC 단지들을 보면 가격이 굉장한데요. 보통 12억에서 13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DMC 금호 리첸시아가 완공이 되면 아마도 12억에서 13억까지는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세대수가 좀 작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상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주변 아파트들하고 호가를 맞추진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뭐 한 3억 정도로 P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으면 한 5억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둔촌주공, 강동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둔촌주공을 보시면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지우고 좀 봐야 되겠네요.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이 5호선 둔촌동역에 있고요.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초등학교 2개가 지금 휴교에 들어갔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동 쪽 올림픽 호수공원이랑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닿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들,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동이 있죠. 위치적으로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둔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기 하고 많이 알 거예요. 되기만 한다면 둔촌도 엄청난 로또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원래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분양가를 3천 정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되면 분양가를 2,500만원에 2,050만원인가?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1,000만원 가량 줄어들죠. 그러면 20평대 아파트는 한 2억, 30평대 아파트는 3억 정도를 더 당첨자가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분양을 낮춘다고 해서 이 피가 적게 붙을 거냐, 프리미엄이 적게 붙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잠실 아파트들 시세가 있기 때문에 피가 오히려 더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오늘 제가 아파트들 7군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서울에는 청약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짜배기에 보신 것 같이 당첨만 되면은 뭐 4억, 5억 이 정도, 많으면 7억도 벌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제가 나중에 2편에서는 좀 이제 강남권, 위례권 이쪽으로 또 한번 분양 일정에 대해서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여기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어디든 넣으시고요. 당첨이 된다면 그걸 쟁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본인 자금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봐야겠죠. 제가 강남권을 처음에 다루지 않은 이유는 강남권은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금을 들고 있는 현금 부자들의 그런 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1편에서는 좀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6억에서 7억대 분양 아파트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2편에서 다시 청약시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